이게 제대로만 되면 대한민국이 엄청 행복해지겠죠. 혜택이라는 게 항상 포식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총대를 내야 된다는 권익위 메타버스가 국민을 정책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로 만드는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연결된 2천여 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원패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더 손쉽게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딱 이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 양태환입니다. 오늘 권익비전에서는 특집으로 든든한 국민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장님, 최근 새해 대표적인 업무 계획으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발표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한 해에 약 1,500만 건 가까이 국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4분 중에 1분 정도는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두들기는 셈인데요. 현재는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잘 해결되지 않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이걸 더 쉽고 편하게 또 제대로 잘 해결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민원들을 권익위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각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여기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제대로 잘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전과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만 되면 대한민국이 엄청 네.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 두 가지 플랫폼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신문고는 각종 민원이나 제안, 신고 등이 이제 처리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 소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1,500만 건 정도의 그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천여 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빅데이터는 국민 불편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요. 국민 생각하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 다음에 행정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 역시 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 참여 솔루션입니다. 이게 현재 권익위가 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고요. 그럼 여기에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뭐냐? 새로운 디지털 기술,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챗봇, AI 이런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것을 이게 구현을 하면 국민들이 그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 손쉽게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국민 주권이 구현이 되고요. 또 헌법에서 보던 직접 민주주의가 디지털 권익 플랫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데 말할 수는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빨리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양 국장님, 그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에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도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국민신문고는
현재 한 1,000여 개 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한 2,000여 개 기관들을 아주 실피주처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속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한번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연결된 2,000여 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원패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디지털 우리 국민권익 플랫폼의 이제 예상도인데요. 컴퓨터에 접속을 하시면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민원인이 아바타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바타 권익위원장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부 2,000개의 공공기관이 다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을 여기서 바로 안방에서 가상의 메타버스를 통해서 원패스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또 모여서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할 때도 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국민 패널처럼. 그리고 우리 이제 직원들이 토론을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하면 좋겠어요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게 다 빅데이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빅데이터 분석실에서 슈퍼컴퓨터가 이걸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이 국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AI 권익위원장이 이 모든 데이터가 집적이 돼서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증문즉답이 가능한 거죠. 가장 영리한 모든 정보와 정책 솔루션 해법이 다 있는 AI 현이가 네,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고 상담을 해드려요. 이런 민원을 한 해 1,500만 건을 이 공간 내에서 상당 부분 바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혹시 민원 데이터 분석실에서 예측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정책 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그게 사전에 우리 최근에 뭐 발생을 한 요소수 사태라든지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 사태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뭐 이런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전조 사인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신문고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를 AI가 사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고를 안 당할 수도 네, 있다는 그러면 그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걸 이제 민원 빅데이터 분석실에서 해서 예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대비를 하세요. 그러면 국가 위기 사항과 국민들의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되는 게 메타버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단계의 국민신문고와 국민 생각함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에서 사실은 몇 가지가 지금 정리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정책 생태계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완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원, 예전에는 뭐 소원 수리 같은 민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주권자로서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 또 그것이 또 정부 정책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완스톱으로 모든 부처까지 가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평가하고 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또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종의 정책 생태계가 완성된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생태계라는 게 항상 포식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권익위 메타버스가 국민을 최상위 포식자, 그러니까 정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만드는
시스템이다라는 느낌이 좀 좋은 들었습니다. 표현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또 식견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많아요. 이 권익위의 시스템은 국민들과 함께 그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바텀업 방식. 그래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지금도 현재 권익위가 하고는 있는데 이걸 디지털화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직접 참여하고 그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직접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불편이나 이런 불만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이 바꾸는, 내가 바꾸는 정책,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위원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최 의원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실현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한번. 예, 이제 약간 플랫폼 구축의 가능성 이런 말씀이라면 이제 이미 우리나라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의 구축과 관련돼서 기술적 이슈나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각 공공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까지 포괄해서 민원, 그러니까 국민권익 데이터를 총괄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좀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물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지금 작년에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민간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해라. 이게 이제 취지였다면 지금은 개방만 하지 말고 이제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부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써라.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권익위 어떤 역할 확대의 향후에 또 중요한 또 단초로 또 작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이거 언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이런 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관건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면 많이 적게 잡으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 슈퍼컴퓨터도 한 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개발해서 또 민간과 행정이 같이 또 공유하고 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구축과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이런 것들을 따내려면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디지털 국민신문고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이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서 입법 통과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근거법을 만들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국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또 정책 제안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올해 중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 국장님, 2022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 국민 생각함이 모이는 분들이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결정과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민 생각함에서 특히 중요한 분들이 이제 국민 패널들입니다. 현재 한 10,000여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한 10만 명까지 확대해서 저희 그 국민 생각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표성과 그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높이려고 하고요.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민원 예보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피해를 예측해서 그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각자 제안이나 각오,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신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국민권익 플랫폼의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십니다. 국민들을 더 민원을 해결하고 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서 국민들의 주권이 더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런 새로운 정부 서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올해 내로 현실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꿈이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회에 법이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고 이제 조만간 법이 통과되기를 또 기대하는 또 입장에 있고요. 그게 이제 꼭 통과됐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봤지만 되게 좋은 조감도 설계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실현이 잘 되도록 혹시 제가 뒤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폭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따라가다 보니 잘하면 이것이 저희가 노력을 하면 이제 폭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탄이 아니라 폭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딱 이거다.